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 경제가 뭐 현 단계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김정은 시대 개혁 개방이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에 대북 제재 국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코로나라는 것들이 북한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순서로 보시겠습니다. 북한 경제 뭐 10대 의문이라고 이제 제가 뭐 이름을 붙여봤습니다만은, 이제 북한 경제에 대한 의문들 혹은 좀 오해들 내지는 상반된 평가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볼 때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북한 경제 상반된입니다. 북한 돈 없다, 가난하다. 자, 가난한데 도대체 그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어디서 돈이 생겨서 그러는 걸까라는 것들이죠. 두 번째, 자,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하지만 또 어떤 데서는 뭐 제재가 먹히는 것들을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공식적으로 계속 사회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뭐 중국과도 이제 만나면 뭐 형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또 종종 이야기 듣듯이 북한의 뭐 신세대라든지 아니면은 북한에서 뭐 장마당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돈 또는 그러니까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냐 아니냐, 이런 몇 가지 좀 상반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된 평가, 좀 더 자극적인 평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중고로 인해서 북한이 곧 망할 거다. 북한 경제가 붕괴할 거다. 물론 체제가 붕괴하는 거하고 경제가 붕괴하는 건 다릅니다만 어쨌든 북한 경제는 망할 거다 아니다. 그리고 강력한 제재라는 것이 북한 경제를 결국 이제 다운시킬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그 90년대 경제 위기 이후에,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있다 아니다. 이러한 이제 상반된 평가들이 있고, 또 약간 뭐 상반된 평가, 상반된 이미지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 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해의 부분들입니다. 자, 북한 경제가 양극화되어 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평양과 비평양의 그런 격차가 크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데는 중국에 예송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길을 갈 거다 말 거다. 그리고 북한의 시장이라는 것들은 결국 북한의 민주화, 저스민 혁명을 초래할 것이다 아니다. 이러한 뭐 몇 가지 이제 좀 의문 내지는 상반된 평가, 해석, 오해 같은 것들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선입견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뭐 과거의 90년대 중후반에 대규모 아사가 있었죠. 뭐 적게는 뭐 몇십만 명, 많게는 뭐 300만 명까지 이야기를 됩니다만은, 지금은 그러한 대규모 아사는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함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대체로 봐서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는 뭐 어쨌든 인구도 있습니다만은 다 쳐가지고 대략 한 5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가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보다 5배 이상 더 크다는 것들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많은 숙제와 가랑지들을 이제 남겨주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보더라도, 국제기구의 대상을 보더라도 어쨌든 김정은 시대 정도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이고,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은행 추정치라는 것들이 현실과는 조금 더 현실보다는 좀 더 저평가된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의문들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이러한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시스템이죠. 뭐 오늘의 뭐 부지이기도 합니다만 계획 경제와 장마당 경제인데, 전반적으로 경제의 위기가 찾아와서 계획 경제가 확실히 축소가 됩니다. 그게 이제 국가가 이제 전반적인 물자 부족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자, 어쨌든 북한에서는 이런저런 사정을 거치면서 시장이라는 것들이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이른바 전통적인 국영 부문들, 국영 제조업들, 뭐 국영 상업 부분들, 무역 부분들이 시장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쪽이 결국은 이제 시장을 끌고 간다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북한의 역사에 있어서 10년 넘게 북한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김정은이라는 지도자 개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만, 개인의 철학을 또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3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이제는 시장이라는 것이 더 이상 억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것이 잘 활용하기만 하면은 정권에게도 도움이 되고 특히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바꾸게 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시장이냐 아니냐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주체가 누구냐, 즉 이른바 민간이냐 아니면은 국영 부문이냐 하는 것들입니다. 즉 장마당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국영 상업이나 국영 제조업, 국영 무역 부분으로 갈 거냐라는 것이 이제는 핵심 포인트가 되고, 점점점 북한 지도부는 이제 이러한 장마당보다도
물론 뭐 장마당은 뭐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장마당을 일정 정도 키움과 동시에 다른 부분들도 같이 키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약간 변형된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에서의 그런 경제 개혁과 비슷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시장에 대해서 그럼 국가는 왜 허용을 하느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조세 그리고 준조세 때문입니다. 관계 자체가 시장 거래를 매개로 하는 시장 가격을 매개로 하는 것들이 점점점 이제 확산되고 그것이 이제 경제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것들입니다. 북한이 이제 이렇게 뭐 한편으로는 시장을 통해서 뭐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어두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공식 금융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공식 금융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공금융을 이제 재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정일 시대는 거의 아무것도 못했다가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조금 뭔가 변화된 조짐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좀 역부족입니다. 자, 경제의 또 다른 어두운 면입니다. 무역이 늘어나니까 좀 뭐 시장하고 결합되면서 물자가 좀 풍족해지는 거는 좀 괜찮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시대에 대해서보다는 특히 이제 이 젊은 지도자가 개혁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러한 의도로서의 개혁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꽤 가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간도 훨씬 길고 그리고 전반적인 범위도 길고 특히 재미있는 것이 아버지는 그 새로운 경제 조치, 그 개혁적인 조치인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전혀 안 합니다. 하지만 이 젊은 지도자는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특히 사회주의 책임관리제에 대해서는 계속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특히 작년도에 그 4월달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북한이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대한의 사업체계라는 할아버지 시대의 그런 경제관리 체계의 핵심 기제를 그러니까 자기의 최고 핵심 기제인 사회주의 책임관리제로 바꿉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재가 들어섰습니다. 제재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자, 제재는 지금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스스로 하고 있는 북미 간의 양자간 제재가 있고 국제사회가 하는 유엔이 중심이 되는 다자간 제재가 있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라는 건데 그냥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중국과의 수입, 수입을 보는데 자, 수출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90%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수입은 생각만큼 안 줄어든다는 데서 미스터리가 발생했습니다. 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타격은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자, 아까도 보셨듯이 대북 제재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취해질 만큼 약간 애매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2017년, 2018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만 북한이 2019년 즉 작년에는 0.4%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재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약간 좀 논란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코로나는 전혀 다릅니다. 코로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아예 그냥 딱 차단을 해버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무역을 차단하는 부분들도 나옵니다만 비공식적인 무역조차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비공식 무역도 차단되다 보니까 그 실제로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경 봉쇄야말로 진정한 제재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2019년까지만 보시면은 북한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출하는 것은 이렇게 확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입하는 것은 요 정도밖에 안 줄어들었는데 딱 코로나로 되니까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똑같이 줄어듭니다. 이제는 수입마저도 수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었고 수입도 줄였다는 분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재의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뭐 코로나하고 겹치면서 나오면서 이제 북한을 이제 많이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뭐 이게 두 개가 딱 지금 뭐 영향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합니다만 어쩌면 코로나가 제재보다도 더 큰 충격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1950년 6월 28일부터 미국이 제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기 때문에 제재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대응 방법도 모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2의 고난 행군과 같은 위기 상황이 현재 도래했느냐?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만은 뭐 자세한 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 북한은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